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2부 뉴스 강지호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강지호 기자는 요즘에 재판 현장, 법정을 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있죠.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 제 곁에 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매일 봐요. 매일 보니까 좋죠. 네. 어떻습니까? 좀 지겹지 않습니까? 또 오래 볼수록 와인 같은 느낌이죠. 오래 볼수록 좋다. 사회생활에 이렇게 뭐 있어. 진짜 재능 있어. 네. 오늘 어떤 재판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또 유동규입니다. 유동규가 지금 벌써 세 번째 증인으로 지금 출석하고 있죠. 예,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고 오늘이 이제 검사 측에서 마지막으로 신문을 하고 이제 변호사 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부터. 그러니까 검찰 측 주신문이 지금 세 번째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두 번으로 끝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세 번까지 늘어났네요. 유동규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항상 개인적 사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 유동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연이 되거든요. 근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지 몰라요. 저번에 이재명 대표 1분인가 2분 늦었다고 막 난리 쳤잖아요. 일반인은 구속을 당한다. 사실 일반인도 구속까지는 안 당하는데 1, 2분 늦었다 구속 당하지는 않아요. 약간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안 나타나고 아프다고 일찍 나가버리고 그랬던 사람이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유동규 씨에 대한 변호인 반대 신문이 진행될 건데 변호인 반대 신문이 진행되면 갑자기 아프다는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다 중간에 증언 중단하고 나가고 막 이럴 거예요. 이제 직접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게 좀 아프다고 나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변호인 측에서 질문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실질적으로 줄어들죠. 실제로 많이 그랬고 그런 방법을 많이 썼고요. 검찰에서 쓰라고 이렇게 아마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요즘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유동규가 계속해서 법정에 나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언론 플레이를 위한 것 아닌가. 지금 검찰은 유동규 재판 증인을 신문을 계속 길게 끄는 이유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언론 플레이를 할 만한 끈덕지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오늘 또 이 언론 플레이 때문에 한번 또 난리가 났다면서요? 그렇죠. 원래는 바로 이제 검사 측에서 이제 유동규를 신문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선 변호사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호반 베르디움 입주민 관련해서 녹취록이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재판이 다 이제 거의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녹취록을 듣는 일정이었는데 이 녹취록과 관련된 내용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유출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증거 조사에 녹음 파일을 청취한 것들이 검찰에 의해서 유출이 됐다. 실제로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가 됐고 이는 공판을 호도하는 것이다. 호반건설 수사 은폐 때문에 제출했는데 왜곡되고 폄훼되고 있다. 강력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사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할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자료를 냈다는 건가요? 처음에? 이게 제가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녹취록 나왔으면 이재명 증거인데 이재명 너 죄인 아니냐라고 댓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검사 측에서 오케이 한 사항이 아니라 이재명 측에서 이거 녹취록 들어봅시다라고 하는 녹취록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제출한 건데 언론에서 이상하게 왜곡을 했더라고요. 예. 네. 자, 아마 그만큼 재판이 검찰한테 불리하게 진행되니까 그래서 이러지 않는가. 특히 최근에 윤석열과 김건희 건, 그다음에 한동훈 건까지 해가지고 검찰 독재 정권이 위기에 몰리니까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재판 열리기 전부터 왜곡 기사.
분리할 땐 언론 플레이, 또 못된 버릇 나온 검찰입니다. 예. 참, 이 검찰의 오랜 이 못된 짓, 이게 대표적인 게 언론 플레이, 언플인데, 네. 언플을 하더라도 뭐 정상적인 걸 가지고 언플하면 되는데, 꼭 보면은 왜곡해요. 그렇죠. 왜곡을 해가지고 희한하게 베베 꼬아서 뭐 나가게 한다,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닐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하게끔 왜곡을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검찰은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 측에서도 반발할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 한다는 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아직 안 됐다. 너네 확인 안 해보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검찰은 툭하면 정황만 가지고 기소까지 하는데 왜 변호인 측은 그 얘기하면 안 돼? 충분한 정황이 있는데. 사실 충분한 정황이 있죠. 왜냐면 기사가 막 7시에도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 아니 제가 되게 당황했던 것이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검찰은 툭하면 우리가 내보낸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검사들이 자기들이 유출시킨 거예요. 그 어디서 쌩 거짓말을 해.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게 검찰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내보냅니까? 그래서 검찰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법정 밖의 문제를 끌고 오는 것을 검찰이 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자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 법정 밖에서 계속 그 이재명 대표 유죄인 것처럼 국회에서 언론 플레이하는 것도 그것도 지들도 마찬가지잖아. 지들이 더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요? 법정 밖의 문제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예. 아이고 지들이나 잘하라 그래. 그리고 뭐 그런 말 하는 거죠. 변호인 너네도 공청회 이런 데 나가가지고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것들 그런 거 막 말하지 않냐. 그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왜냐? 검찰한테는 객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변호인이나 피고인은 자기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하고 검찰은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객관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객관 의무. 따라서 언론 플레이 딴 거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게 객관 의무예요. 참 답답스러운데 검사들이 기본적인 어떤 이 민주적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객관 의무란 걸 부여해 놨겠어요? 니들 함부로 나대지 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니들은 공익의 그 수호자고 진실 발견이 목적이지 누군가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누군가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면 증거를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처벌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검사의 목적은 진실 발견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실 발견을 하려면 객관적이어야지. 그렇죠. 객관적이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 같은 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는 거잖아. 방어하겠다는 사람이고 사실은 검사가 공격 측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 측이고 훨씬 막강한 자원과 인력과 시간과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들이 그 검사의 그런 국가 권력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 편향적으로 몰고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객관 의무를 물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뭔 개소리야. 피고인이 한다고 검사가 따라하면 그게 객관이야? 도라이 같은 놈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그 검찰 측에서는 재판 끝나면 정리된 자료들을 배포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베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 자료 내도 기자들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미리 그 재판 자료를 낸다. 더군다나 법정에 현출되지 않은 녹취록 같은 거를 제출한다. 그거는 객관 의무 위반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오늘 녹취록 40분 정도 들었거든요. 네. 물론 저는 수기로 쓰긴 하지만 만약에 노트북을 가져갔다라고 하더라도 다 따라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검사들 얘기들만 듣는 건데 자 오늘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시다시피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이 재판은 대장동 재판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위례지구와 성남FC 사건까지 같이 다뤄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말 그대로 대장동 부분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유동규에 대한 3차 주신문이 있고요.
근데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이 지난번 두 차례 유동규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 검찰이 분명히 언론 플레이를 할 줄 알았어. 근데 못했어. 예. 할 만한 것도 없었어. 그래서 이 막판에 분명히 한번 하겠구나라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는 게 유동규 걸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걸로 한 거지. 언론 보도 오늘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정 밖 언론 플레이, 누가 할 소리, 뭐 대장동, 뭐 법정 설전, 뭐 이렇게 막 나옵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호인들은 뭐 국회가 뭐 하지 않느냐. 그렇죠. 공청회에서 막 얘기하지 않느냐. 근데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피고인 측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 객관 의무라는 거, 피고인이나 변호인한테 객관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좀 아는 사람들이 좀 쉽게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잘 모르는 사람은 검사 측에서도 밖에서 플레이하고 변호사 측에서 플레이하는 그럼 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력이 막강한 게 네, 검찰이라고 검찰이잖아요. 말하잖아요, 요즘에. 자, 이런 겁니다. 혹시 그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강지호 씨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왔잖아요. 다녀왔죠. 예, 뭐 부대가 어디였어요? 저 청성부대 육사단이었습니다. 그것도- 철원. 그것도 만만찮은 부대인데, 자, 부대 내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부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칩시다. 자, 무기 대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똑같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 누가 유리해? 군대가 유리하다. 당연하지. 그거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막 개인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기업이랑 싸우지 말라고 아무리 억울해도. 그러니까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기 대등 아니 그래서 검찰한테 니들은 재판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니들은 엄청난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니 함부로 쓰지 마라. 니들 기분 내낀다로 쓰지 말고 반드시 객관적으로 쓰라. 이렇게 객관 의무를 부과한 거래요. 근데 근데 그 검사도 검사지만 나는 오늘 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야, 이 기자들이 참 악질적이다. 예, 오늘 기사 중에 아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7시에 기사 나온 것도 있더라. 그렇죠. 예, 이 기사가 지금 이거거든요. 뉴시스 기사인데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위례 시공사 선정, 이재명 녹취 첫 공개, 검찰 내부 거래 인지, 그 다음에 이 포기의 무의미. 자,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위례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녹취가 처음 공개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호반 건설이거든요. 호반 건설 시공 관련해서 녹취가 나왔다. 그러면은 내부 거래 호반이 선정된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보도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 호반 입주민들과 위례 사업권 관련 대화, 뭐 이재명 측 위수증 주장에서나 증거 채택, 뭐 요렇게 보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은 위례 사업권 호반 건설 장악 인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자체가 매우 악질적인 보도입니다. 왜? 일단 이 보도, 이 오늘 공개됐다라는 네. 그 녹취록이 언제 녹취록이냐면 2016년 녹취록이에요. 근데 위례 사업은 2013년 녹취록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에 2013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미 호반건설이 사업권을 갖고 있었다는 건 다 아는 거야. 따라서 이 부분만 가지고는 위례 사업권 어쨌다 하는 얘기 말이 안 돼요. 2013년에 녹취였어야지 위례 사업권을 호반건설이 사전에 장악했다라는 걸 알았다. 미리 알았다. 이런 입증이 되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2016년이면 사법 마무리 단계예요. 사실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위례에 관련된 뭐 커다란 뭐 보고를 했다던가 이런 녹취록이 아니에요. 16년도에 어떤 네. 녹취록이냐면 우리 다 아파트 이렇게 많이 사시잖아요. 네. 이게 시행 관련돼 가지고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 조경 같은 걸 하는데
원래 의도대로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민원 처리를 해주는 과정의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 내용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뭐냐면 결국에 건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죠. 하자 보수와 관련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례지구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조경이나 하자 보수 여기 문제가 있다. 이인데 호반 건설에서 안 해줘. 이것 좀 시청에서 나서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과정에서 녹취가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2013년 그 처음 위례지구 사업권과 관련해 가지고 그와 관련된 녹취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뉴시스 보도 보세요. 시공사 선정 관련 첫 녹취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이건 되게 악질적인 보도예요. 그렇죠. 확실히 악질적인 보도라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원래 검사 측과 변호사 측에서 이 녹취록이 관련돼 가지고 공방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공방이 벌어지냐면, 이 오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을 했으니까 오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재판부에서 녹취록을 다 듣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방에 대해서. 공방에 대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유동규가 그 오전에 되게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드릴 건데, 그래서 좀 빨리 쉬었습니다. 한 11시 40분 정도에. 그래서 그 오후에 넘어가가지고 3시간만 하고 오늘은 끝냅시다라고 얘기했어요. 별거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공방이 벌어지면 길게 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오전에 변호사 측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언론 플레이 관련돼서 이야기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멈추고 다음 기회에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판사님이. 진정을 해서 얘기하자. 좀 객관적으로 그렇죠. 다음 해보자. 자, 톤 다운하고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얘기해 봅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찰 측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준비한 거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언론 플레이를 예정을 해둔 거야. 예. 그러니까 오늘 나가줘야지 언론 플레이가 예정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얼마나 악질적이냐. 그러니까 얘들 뻔히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아까 제가 뉴시스 기사가 엄청 악질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이게 왜 악질적이냐 하면, 자,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게 위례 시공사 뭐 선정 이재명 녹취 첫 공개 이랬는데, 이게 선정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미 공사가 끝나서 예. 하자 보수 관련됐을 때 얘기예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위례 사업권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자 보수 관련된 얘기라고요. 근데 특히 보도가 된 시점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도가 된 시점. 자, 여기 특히 내용을 보면은 위수증을 주장했으나 증거가 채택됐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미 재판을 했네. 제가 그냥 딱 글만 읽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재명 측에서 이 증거 채택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채택됐다라고 느껴져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판이 이미 된 걸로 진행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이 언제다? 예,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이 09시에 07시예요. 근데 재판 시작은 몇 시? 10시예요. 기사를 수정한 것도 09시예요. 자, 제가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자, 요 부분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록 25일 07시, 수정 25일 09시. 근데 재판은 몇 시?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그러니까 재판도 하기 전에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위수증 주장했으나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정해져 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에서 굳이 바득바득 오늘 해야 합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수증 주장을 하게끔 그 얘기를 끌고 나오기 위해서 오늘 기필코 해야 합니다. 즉 오보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마치 왜 지난번 그 정경심 교수 사건 때 예. 동양대에 압수수색을 가기도 전에 동양대 PC에서 뭐 발견됐다 라고 보도가 나왔던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재판이 열리기도 전인데 위수증을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 기자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 기자는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나 정말 이 부분은 예. 내가 정말 연락이 되면 이재명 대표 측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 기자는 반드시 고소하라고. 아니 재판이 열리기도 전인데 위수증 주장을 했다는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오늘 10시부터 재판을 시작할 건데 10시 반부터 재판 시작할 건데 7시에 기사 쓰면서 위수정 주장했다고 쓴다고? 이런 개새끼가 어딨냐고. 이게 개새끼지 기자야고. 아유 참 이러니까 이런 놈들이 있으니까 검사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니 오늘 하지 말고 한 번 더 열어서 그때 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했는데 검찰이 그걸 굳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오늘 기사가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변호사 측도 검찰 측에서 부득부득 하자는 것은 기자들에게 코멘트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니까 재판부에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다음에 하자고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결국에는 뭐 진행이 됐지만 참. 아유. 아, 진짜. 에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검사들이 얼마나 악질인지. 근데 보면은 이래요. 검찰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네. 검찰이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검찰이 뭐라고 말했는지 얘기를 얘기를 좀 들어보죠. 해드리고 네. 그리고 뭐 변호사 측도 얘기를 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하는 내용을 이 두 가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나 벌써 얘기 듣는데 벌써 화가 날라 그래. 자, 무슨 얘기 하셨어요? 우선 검찰 같은 경우에는 호반건설 관련돼서 유동규한테 보고를 받았고 평당 가격이 올랐음에도 기존에 1,000억의 수익이 예상된 것이 2,000억으로 낮아졌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수익이 16%인데 호반은 36%의 이득을 봤다. 이는 호반의 시행과 시공을 둘 다 해서 시공의 비용을 부풀리면서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유동규를 문책했어야 되는데 문책하지 않았고 다시 공기업으로 불러들인 걸 봤었을 때 공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동규 잘려요, 한번. 근데 이 시기가 유동규가 다시 된 시기가 아마 14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16년도거든요. 16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이 기간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앞뒤가 좀 안 맞네요. 앞뒤가 그리고 사실 좀 안 맞아요. 유동규가 나중에 2019년에 결국에 쫓겨나요. 결국 쫓겨나요. 그런데 어쨌거나 쫓겨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뭐 잘못됐어? 하여튼 간에 계속 얘기 들어보죠. 하이턴가. 그래서 예. 이제 변호사 쪽도 쭉 말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나섭니다. 네. 16년 10월 녹취록은 당시 위례 입주로 메일이 많이 들어왔었다. 부영당지 등 주민들의 호반이 행패를 부린다. 다시 내용을 파악하라라고 말을 했다. 당시에 1,몇백 명의 집단 행동이 있었었고 수십 명이 시장실로 쳐들어와서 관련 부서에 보고를 받았다. 사후에 알게 된 것이다. 피상적으로 호반이랑 시민이랑 싸운다고 생각했다. 잘 몰라서 주민들에게 물어서 정리하지 않았냐.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녹취록 들어보면 주민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민원을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의 과정은 주민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재명이 오히려 능력을 보여주는 녹취록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호반요? 호반에 그 무슨 일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조경이 잘못됐습니까? 하자가 있습니까? 근데 업체에서 하자 보수 안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검사께서 녹음 테이프 의견만 내면 되는데 객관적 사실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에 의한 녹음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녹음을 듣고 호반을 알았으며 건설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유동규를 문책했어야 되는데 공사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는데 이 녹취록은 16년에 입수된 것이다. 유동규가 14년 7월 2년이 지난 시점이다.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은 진실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에 유동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요. 그래서 나중에 유동규가 결국에는 쫓겨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가 나중에 자기가 유원홀딩스 이런 거 만들잖아. 예?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얘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예 더 이상 데리고 못 가겠다. 그래서 내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호반하고 유동규하고 그러니까 내용상 제가 들어보기라도 예. 호반하고 유동규하고 유착돼 있다라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 등장할 그게 없는데 여지가 없는데 뭘 가지고 유착을 미리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 호반 관련돼 가지고 그 내용들이 뭐 딱히 뭐 그렇게 예, 딱히 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 하자가 발생했다. 그렇죠. 하자 발생했는데 이 호반이 안 고쳐준다. 시장님이 좀 나서 달라. 근데 거기에 유동규하고 호반하고 위착됐다라는 게 어디 뭘 보고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추론에 대해 가지고는 잘 이렇게 판단이 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검찰은 이게 진짜로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핑계로 몰아가기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몰아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지호 씨도 이런 상황이 이제 경험이 네. 쌓이면은 야 저거 지금 몰아가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약간 최면 비슷한 건데 예. 가스라이팅이라고도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가스라이팅. 예. 이거 회색이네. 이거 회색이네. 짙은 회색이네. 검정색 아니야. 이거. 그 회색이야. 회색 맞지? 그렇죠. 예,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까만색인데 회색 같나? 회색으로 비칠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사람이 선뜻 말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래 맞을 수도 있겠어 라고 사람이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 사람 생각,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가 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검찰이 지금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저 녹취록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서 유동규랑 호반이랑 유착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올 끈덕지가 전혀 없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유착했다라는 내용인지 그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이 그냥 위례사업권에 관련된 대화가 있었고 그래서 호반하고 유동규하고 유착했다는 걸 알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 거예요. 내용에 그런 내용이 뭐가 있는데 없어. 내용에는 내가 내 녹취록 내용 대충 내가 전에 들었는데 네. 도저히 그렇게 볼 만한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이 녹취록은 민원 해결하는 그렇죠. 그냥 녹취록입니다. 민원 해결용. 그 그러니까 민원- 뭔가 되게 비밀스러운 녹취록이 아니라 개인 간의 녹취록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그 주민들 모아놓고 그냥 민원 해결해주는 그런 녹취록이에요. 네. 그 미수증 부분도 그래. 오늘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거 미수증이라고 주장을 했나요? 근데 저는 사실 위수증이라는 얘기를 오늘은 못 들었거든요. 네. 내가 알기로도 판사가 예. 일단 증거로 채택할게요. 위수증 주장을 하실 거면 하셔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걸로 알아요. 이미 저는 오늘은 아니고 저번 재판에서 이 녹취록 관련돼서 이 들을 때 지금은 듣기는 하지만 추후에 이 녹취록이 사실 누가 녹음해가지고 제출한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후에 그런 식으로 주장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뭐 위수증 주장했다라고 이렇게 이 뉴시스 기사가 났다라는 거는 이게 악질적인 거다. 처음부터 악질이었지. 예. 아, 참. 이거는 기자가 더 문제예요. 검사는 이제 검사는 또 그렇게 했다 쳐. 예. 기자가 이렇게 검사 납할 수도 아니고 검사 대면인도 아니고 그 검사가 딱 나불거린다고 그걸 그대로 검증도 없이 마구 써대면 그게 기자냐고. 그렇죠. 그거 기자가 아니라 걔 그러면은 그냥 받아쓰기 하는 거지. 그 초등학생 받아쓰기 하는 거밖에 안 돼. 그 초딩이야 그냥 초딩. 정말 수준 낮아서 요새 대화를 못 하겠어. 저런 짓 하려고 그 어려운 시험을 쳤는가 싶으면 참 안타깝네요. 언론 고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고시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가면 때 저런 식으로 참 아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녹취록 얘기가 사실 기사들도 다 이 녹취록 다 관련된 녹취록 얘기거든요.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오전에 이 변호사께서 말했었던 논론 플레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녹취록을 들어보고 서로의 공방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오늘 유동규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재판이 조금 빨리 끝났어요. 유동규가 흥분을 해가지고.
또 흥분? 또 흥분했습니다. 뭐 이번에 또 뭘로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주무부서의 증언에 안 나오는 것을 유도신문 한다라고 변호사 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도신문 그만해. 김만배와 정진상이 통하고 있고 인허가 사항은 정진상이 맡았으며 나는 공사 쪽을 맡았다. 뭐 이런 식의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 측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증언이 이야기하지 않았는 것을 덧붙여가지고 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기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데 자꾸 덧붙여서 유동규 지 생각을 증언을 하는 것처럼 남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증언한다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 그렇죠. 만약 유동규가 A라고 말했으면 검사 측에서 뭐 B, C, D 이런 걸 붙이는 거죠. 그러면 나 맞다고 이렇게 뉘앙스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붙이는 거예요. 내용을 덧붙이는 거죠. 유동규도 갖다 붙이고 지 추론인데. 그렇죠. 여기에 검사까지 같이 붙어서 같이 추론을 하고 같이 더 해석을 하고 이런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까지는 유동규가 참았어요. 아하. 근데 어디에서 유동규가 터졌냐면 그 변호사 측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적대적이라서 당사자처럼 얘기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 적대적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흥분을 합니다. 적대적인 건 맞지. 지가 뭐 우호적이진 않잖아. 흥분하면서 적대적인 건 내가 아니라 이재명 정진상이다. 날 언론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않았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고 있는데 적대적으로 호도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리고 더 흥분하면서 나한테 변호사 왜 보냈습니까? 이재명 정진상 경기도 변호사 왜 보냈습니까? 내가 적대적인 것처럼 말했냐? 적반하장 아니냐? 내가 적대적으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냐? 이런 거 제재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유동규가 제일 적대적이잖아. 그리고 이게 걔 유튜브 해가지고 맨날 저 이재명 욕하고 살잖아. 제가 되게 궁금한 게 맨날 아프고 피곤하다 해서 5시에 끝내줬는데 방송은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지 유튜브 열어가지고 그 코인팔이 하고 있고 뭐 맨날 이재명 욕하는 유튜브는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방송하고 그 쌩 난리죠. 그게 적대적이지 우호적인가? 그렇죠. 변호사 왜 보냈냐고? 니 불쌍해서 보냈어 임마. 그나고 왜 갔는지 알아 이 자식아. 그때 정진상 실장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벌써 그게 2021년인가 그래요. 아주 오래돼서 3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그때 유동규 잡혀갔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정진상 실장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물어봤어. 뭐 대책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진상 실장이 진짜 이거 큰 걱정이라고 2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야? 첫째, 유동규 걔 잘 몰라. 아는 거 없어. 걔가 대장동 사건 실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걔가 지금 표적이 되어 있으나 걔 아무것도 몰라. 첫 번째, 유동규는 뭘 잘 몰라. 그거였어요. 예. 그리고 2번째, 유동규 얼마 전에 이혼하고 위자료 주고 이래가지고 걔 돈도 없어. 변호사는 어떻게 구할지 걱정이야. 그럼 뭐 시장님이나 아니 대표님이나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되나? 안 그런가? 이랬더니 진짜 이거 뭐 이 정치자금법 이런 거 걸리는 거 아닌가 몰라. 그것도 함부로 못 하겠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가능한 수단을 강구한 게 경기도 변호사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진상 불쌍해서 보낸 거야, 이 자식아. 원래는 막 도와주려고 했네요. 불쌍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진상 실장이 나중에 알은 거예요. 얘가 이혼하고 위자료 그렇게 십몇 억씩 주고 했는데 자기 집이 또 있고 뭐 자기 그 재혼한 그 동거녀가 뭐 포르쉐 타고 다니는 거 나중에 한 거야. 자기도 깜짝 놀란 거야 이제. 너무 잘 사네요. 그 정도까지인지 몰랐다는 거야. 걔 뭐 사업해가지고 조금 돈을 벌었나 이렇게 했었지. 걔 돈 없어. 라는 수준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보냈어. 진짜. 경기도 변호사 왜 보냈느냐고. 이게 진짜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소리네요. 딱 그 상황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래서 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근데 유동규가 쇼맨십이 있는 것 같아요. 재판 이제 빨리 끝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가고 있는데 재판이 끝나고 이재명 대표 바라보면서 흥분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나가요. 그거 자체가 적대적 아닌가? 근데 뭔가 적대적이란 말에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한테 적대적이라는 것은
재판 안 가고 유튜브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 걔가 우호적이야? 저거 우호적이거나 적어도 중립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참. 네, 이게 유동규식 스타일이에요. 네, 유동규식 언론 플레이 스타일이다. 예. 보시면 돼요. 아, 참. 오늘 재판에서 또 뭐 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장면이 또 있던가요? 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 지분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분. 무슨 그러니까, 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위례라든지 위례가 아니라 대장동 이런 것들에 네. 다 이렇게 오케이 하고 스무스하게 넘어간 것들 자체가 뭐 김만배랑 친해서 그리고 김만배한테 이미 얻을 걸 다 얻어가지고 그냥 관심이 없었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얻었냐면 선거를 위해 가지고는 이 1공당 공원 관련된 걸 얻었고 그리고 김만배 수익 25%를 이재명 대선 자금에 쓰려고 이미 받을 건 다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렇게 나머지는 관심이 없었고 무슨 일 터지고 귀찮으니까 상관을 안 하려고 했다라고 말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말 다 들어줘라 라고 주장을 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1공단 공원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장동에서 너무 많은 수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 하나 더 내놔라 그래요. 그게 소위 말하는 임대 아파트 사업 부지를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유동규 주장은 그거를 사실 자기가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뿔 언제는 지가 아니라고 지가 한 거 아니라고 이재명 대표 알아서 한 거로 자기 모른다고 그래놓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얘기 계속 매 그때마다 틀려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있다. 그 지분은 결국 지분은 그래서 지가 받기로 했잖아. 근데 그 지분 자체도 지분을 이재명 대표가 받기로 한 게 아니라 예. 그 유동규가 지가 받기로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그 김만배랑 소송을 한 해 만에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김만배가 그렇게 매번 얘기합니다. 유동규 보고 소송 내라 그래. 소송 내가지고 하면은 유동규 지가 돈 가져가는 줄 알아. 그거 나무기가 다 가져가 바보 같은 놈.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전 되게 궁금한 게 대선 자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2013년에 이재명이 대선 주자였습니까? 아니요. 사실 대선과 그렇게 가깝지 않았잖아요. 그저 성남시장 시절. 그냥 성남시장이 좀 변방의 장소인데 2013년에 무슨 대선이야. 그렇죠. 요즘에 들어서 이재명이 대선 주자라고 불리는 거지. 이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 아니었잖아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2018년에 경기도지사 될 때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때 그 김부선 씨가 쌩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재명은 이제 대권 도전은 어렵겠다. 그러니까 대권 도전은 어렵겠다라고 본 거예요. 저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내가 대권 도전을 하려면 경기도지사 정도는 한두 번 더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러고 있었지. 본인이 대선 도전할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 2018년까지도. 근데 무슨 갑자기 대선 자금이 그때. 근데 유동규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이 나올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판장에서 이재명 그 당시부터 대통령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저수지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돈 주나? 누가 돈 줘? 만배형이 그런 것도 모를 것 같아? 그런 거 제일 간 많이 보는 게 김만배야. 그 자신이 줄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부터 받아낼 것을 계산해가지고 하다못해 엇비슷하지도 않으면 절대로 함부로 나설 사람은 특히 뭐 후배라서 내 후배를 좀 잘 봐주면은 저 후배가 적어도 내 뒤통수는 안 때리겠지. 요런 정도의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지 하지. 2013년에 이재명이 뭐라고 대선 나갈 거로 돈을 몇백억씩이나 내놓으래. 그걸 덥석 줘? 그렇죠. 어느 바보가? 그래서 그런가? 유동규가 오늘 진술할 때 이런 말 진짜 많이 합니다. 김만배는 날 무시했다. 김만배는 날 항상 무시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재명은 김만배와 좀 친한 사람, 전진상은 좀 김만배랑 친한 사람의 이미지로 좀 비춰주려고 하고 나는 김만배랑 통화도 하기 싫었다. 왜냐면 김만배는 나를 항상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당할 만하지 뭐. 그 김만배가 유동규를 보고 그런 말을 해요. 너는 부패한 공무원이라고. 오늘 그 얘기 나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하고 김만배하고 가깝게 지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다못해 서로 전화 통화는 했었어야 되잖아.
김만배 핸드폰을 얼마나 많이 털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한 기록이 안 나와. 만약에 그게 나왔으면 벌써 지금 김만배 통화 핸드폰에서 뭐 나왔다라고 떠들어댔을 거야. 보세요. 김만배가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발하러 대법원 가가지고 그 당시 권순일 대법관 그 사무실에 몇 번 들락거렸어. 예. 그거 가지고 이재명 뭐 재판 거래니 재판을 무죄 로빈이 했니 이런 식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게 검찰 아니에요. 몇 번 드나든 거 가지고 김만배가 대법관 사무실 몇 번 드나든 거 가지고 그걸 이재명 대표랑 갖다 붙여. 나머지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김만배하고 통화한 것만이 나왔어도 통화한 게 한 대여섯 건만 나왔어도 벌써 그거 가지고 물고 들어갔을 거야. 나왔어? 안 나왔어. 근데 통화 한 번 안 하는데 뭐 어떻게 친해? 어떻게 친하냐고. 그 얘기 야 동규야 너 이 시기 지난번에 김용 부원장 재판할 때도 그 얘기 나왔었잖아. 근데 그래 찍소리도 못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또 개소리야. 이러니까 적대적 소리를 듣지. 또라이 아니야 이 아주 그냥. 근데 사실 생각해 보더라도 유동규 씨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재명한테 직접적으로 돈 얘기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되게 주변부의 얘기를 하지 직접적으로 이재명한테는 돈 얘기를 안 했다가 자기 스스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놓고서는 나중에 그 왜 돈 얘기 안 했냐 그러면 정진상이 돈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또는 뭐 저수지에 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저수지 어디 있는데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 저수지라는 게 말만이지 실체는 그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없어요. 실제로 없고 그 돈은 결국에 김만배한테서 돈 한 푼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한 푼도 안 나온 거야. 그런데 뭐 무슨 저수지가 있어? 마른 저수지인가?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유동규가 돈을 핏대로 올렸다. 그렇죠. 쇼맨십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야, 참. 아, 오늘 핏대, 내가 핏대가 오르네. 아, 나랑 동규랑 붙여줘. 누가 목소리 생각해볼게. 아, 이번 주 바쁘셨어요. 그죠? 그렇죠. 이번 주 한 4일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좀 바쁘게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재판이 좀 있나요? 다음 주는 조금 한가할까요? 다음 주는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우선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 화요일 날 재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 주 주말에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